안녕하세요, 리뷰 있다의 먹구름입니다. 오늘 들고 온 렌즈는 제 주력 렌즈였던, 그리고 이제는 보내줄 예정인 1635 자이츠 광각 줌 렌즈를 들고 왔어요. 소니용 광각 줌 렌즈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광각과 스냅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화각대가 16mm에서 35mm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화각대를 가진 렌즈가 1635 자이츠 렌즈 외에도 1635GM, 1635G 렌즈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좋은 광각 줌 렌즈가 바로 요 렌즈입니다. 1635라는 화각이 사실 사진에 있어서는 굉장히 숙련자용 렌즈이긴 해요. 광각으로 갈수록 다루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아무튼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화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렌즈가 인물부터 풍경까지 모두 소화를 할 수 있어요. 16mm의 초광각으로 풍경을 촬영할 수 있고 35mm의 광각으로 인물을 촬영할 수 있죠. 이게 이런 류의 광각 줌 렌즈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번들 렌즈가 28mm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사용하다 보면 초광각에 촬영을 하는 그런 풍경 사진을 촬영할 때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렌즈를 들고 다니면 16mm로 풍경도 시원하게 담을 수 있고 35mm로는 인물을 깔끔하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쓸만하더라고요. 물론 생각보다 어렵긴 해요. 16mm로 촬영을 하면 생각보다 이것저것 주변에 많이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찍고 잘라내는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전에 프레이밍을 잘 해서 잘 찍으면 최고겠죠. 그리고 이 35mm가 스냅이나 인물 촬영하기에도 굉장히 좋은데 폰카의 기본 1배율의 줌보다 훨씬 더 사진 찍기에 좋은 게 저는 35mm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조리개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리개는 F4의 고정 조리개로 어두운 편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 1635GM이랑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걔는 F2.8이거든요. 근데 1635GM은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엄청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게 1635 자이츠나 아니면 1635G 렌즈죠. 그런데 가성비 측면에서는 이 1635 자이츠 렌즈가 굉장히 훌륭한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무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518g으로 적당한 편이에요. 그런데 저같이 알파7C 유저라면 이게 그립감이 나빠서 살짝 무겁게 느껴지기는 해요. 이거 쓰다가 350g 정도 되는 탐론 2040 이런 렌즈만 껴도 손이 엄청 편해져요.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손떨방인데요. 1635 렌즈 중에서 이 렌즈가 유일하게 OSS 렌즈 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16mm에서 영상을 촬영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518g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적당한 편이긴 하지만은 셀피용으로는 조금 무겁긴 합니다. 대신 누군가를 촬영하기에는 괜찮다고 볼 수 있죠. 초점 거리는 무난한 편이에요. 특히 번들 렌즈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이게 초광각 줌 렌즈다 보니까 구경이 좀 크더라고요. 72mm의 구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내에서는 하슈에 조명을 달고 촬영을 하거나 할 때 렌즈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초점 거리가 짧긴 하지만 정물을 촬영하기보다는 인물이나 풍경 사진에 좀 더 적합한 그런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1635 자이츠 렌즈를 검색해 보신 분들이라면 익히 아실 거예요. 이게 일단 16mm의 초광각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곡도 1635G 렌즈에 비해서 오히려 억제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35mm에서 최대 개방을 했을 때 주변부가 소프트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최대 개방으로 이 렌즈가 할 수 있는 최대 망원단을 활용한다는 것은 아웃포커싱을 어떻게든 주기 위해서겠죠? 아웃포커싱이 된다면 사실 주변부가 흐려진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케 없이 촬영을 한다면 굳이 F4의 그런 조리개 말고 F8로 조리개를 조이면 주변부 화질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해상력보다는 오히려 색수차가 좀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이게 후보정으로 색수차를 제거해야 될 정도로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귀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갈라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날카롭게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데 이게 나름 예쁜 편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날카롭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글동글한 빛망울은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앞서서 1635 렌즈들을 이야기를 한 번에 했는데 1635 GM, 1635 G, 1635 자이츠 요 세 렌즈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이 렌즈를 사용한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커뮤니티의 사용 후기들을 종합해서 구매 기준을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렌즈가 크고 무거워도 해상력이 무조건 좋아야 한다면, 그리고 조리개 값도 포기를 할 수 없다면 1635 GM 렌즈를 선택하시면 좋고요. 조리개가 F4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렌즈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가벼운 게 최우선이다, 그리고 해상력을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전동줌 기능에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영상 촬영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저는 1635G 렌즈를 추천을 드리고, 이런 OSS 손떨방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총알이 부족해서 중고로 구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왜곡이 좀 과한 건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1635 짜이츠 렌즈가 저는 괜찮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1635 짜이츠 렌즈가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은 렌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내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거워요.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알파7C랑은 그렇게 궁합이 좋지는 않아요. 알파7C가 아무래도 작은 카메라다 보니까 그립이 좋지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1635 짜이츠 렌즈를 사용을 하면 앞으로 많이 쏠리더라고요. 뭐 L플레이트 같은 그런 액세서리를 추가를 해도 괜찮겠지만, 문제는 그러면 카메라가 크고 무거워지잖아요. 알파7C를 사용하는 그런 목적성이 약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렌즈가 알파7C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이유로는 어려운 화각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16mm가 많이 어려워요. 이게 프레이밍이 특히 어려운데 걸리적거리는 배경이 진짜 많아요. 실제로 광각으로 갈수록 고수용 렌즈이기는 해요. 스마트폰 1배 줌으로 여자친구 사진을 잘 못 찍는 이유, 그게 바로 고수용의 화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진 고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16mm까지는 개인적으로 필요는 없었고요. 쓰고 보니까 초광각 촬영이 대부분 20에서 24mm 촬영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촬영하고 있는 화각은 28mm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리개 값이 아쉽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F4라는 조리개가 물론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항상 F2.8의 밝은 조리개가 아른거리더라고요. 아예 1점대의 단렌즈로 가지 않는 한 뭐 극적인 차이를 못 느낄 걸 알면서도 그래도 탐나더라고요. 그리고 실내 촬영이 좀 많다 보니까 ISO가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또 그만큼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저는 더 낮은 조리개 값을 가진 렌즈로 갈아타게 되고, 이 렌즈는 이제 보내주려고 합니다. 새로 영입한 렌즈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